안녕하십니까. 2020년 8월 26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. 오늘 재판에서 이동재 전 기자는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공소사실이라는 것은 이동재 전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유시민 등 정치인들의 신라젠 사건 로비와 관련된 이런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서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 등 이런 사람들을 위협했다. 그래서 강요 미수 혐의가 됩니다.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. 그러면 그게 과연 무슨 취재였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이동재 전 기자의 변호인들은 공익 목적을 위해서 취재한 것이지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유시민 씨 강연 등과 관련한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따라가면서 취재한 것에 불과하다.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서 또 그 이철 씨 등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보를 하면 뭐 도와줄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지 제보를 안 했다고 해서 무슨 불이익을 주겠다.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다. 이 얘기는 그러니까 강요가 아니다. 뭐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강요 미수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. 이제 강요 미수 의혹이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아시지만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과 그 이동재 전 기자 간에 공모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핵심 쟁점인데 한동훈 검사장은 아직 기소도 하지 못했습니다.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자, 한동훈 검사장 사건은 수사를 더 이상 진척시키지 말라. 왜냐하면 별다른 증거가 없으니까. 공모의 증거가 없는데 무슨 수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수사 중단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는 이 수사 중단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그 일로부터 지금 거의 한 달이 지났습니다. 그런데도 아직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전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이 사건의 원래 전체적인 그림은요.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동재 전 기자가 같이 짜고 유시민 등 정치인들의 그 비리를 캐기 위해서 그 관련자 이철 전 대표 등 이런 사람들을 위협했다. 뭐 이게 전체적인 얼개인데 지금 이동재 전 기자만 가서 기소를 했고요. 그래서 재판이 지금 오늘 시작을 했는데 막상 뭐 공모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기지도 못했다. 그러면 도대체 이동재 전 기자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가? 이 강요 미수가 성립할 것인가? 성립하지 않을 것인가? 이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. 왜냐하면 기자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기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? 기자는요 엄밀하게 따지면 회사원입니다. 회사원. 채널A라는 방송회사의 회사원입니다. 이 회사원이 어디에 가서 누구를 협박한다? 물론 협박을 할 수 있겠죠. 그거야 뭐 누구든 협박을 할 수 있을 테니까. 그러나 그 협박에는요, 어느 정도 뭔가 자기의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. 기자의 권한은 결국은 그 관련한 내용을 취재를 해서 그걸 보도한다는 것. 그거 자체가 협박은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런 협박에 대해서 이철 씨 등 이런 사람들이 겁을 먹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? 기자가 예를 들어서 자, 누구의 비위가 있다. 이 비위를 취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내가 보도할 거야.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비위가 있어요. 그러면 위협으로 느끼겠죠. 자기 비위가 공개되니까. 그런데 이철 씨의 경우에는 이미 관련 비위 사건으로 해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. 근데 그 사람을 협박을 해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내놔라. 자, 이렇게 될 경우에 이동재 기자라는 회사원이 이 사람을 협박했는데 그것도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지모 씨라는 사람을 통해서 했단 말이죠. 근데 지모 씨라는 사람은 사실 그 사람 알지도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게 과연 협박이 가능하냐? 그럼 이철이라는 사람은 편지를 5차례 받았다고 그랬습니다. 이동재 전 기자로부터. 거기에서 뭐 이만저만 내가 법조 취재 기자를 오래 해서 법조에 아는 사람도 많고 설령 그렇게 했다고 쳐도 그걸 이철 씨라는 사람이 고지그대로 믿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차원이다. 왜냐하면 일개 기자의 얘기이기 때문에. 근데 그 기자의 얘기를 듣고서 어마어마한 위협을 느꼈다?
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 불가능하냐? 만약에 그런 위협을 이철 씨가 느낀다면,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뒤에 이 기자가 정말 검찰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어서 나에 대한 그 앞으로 재판 같은 데에도 이 기자가 그 어느 검사든 뭐 누구 수사관이든 누굴 통해서 굉장히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철 씨가 판단을 했다면 위협이 되겠죠. 그러나 그렇게 일반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요. 또 특히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입증이 안 되면 더욱더 위협으로 느끼기가 어렵습니다. 이러면 강요미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니냐. 그래서 대검 형사부에 있는 검사들은 이게 과연 죄가 성립하느냐 이런 데 의문을 제기했던 겁니다.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가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대검에 보고서를 올렸을 때 대검 형사부 검사들의 다수가 이게 과연 죄가 되느냐. 왜냐하면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입증이 안 됐는데 이런 의견을 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.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공익목적의 취재였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재판부가 이 강요미수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, 과연 범죄가 성립할 것인가. 저는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끝내 입증이 안 되고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하지 못한다면, 그리고 그 공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검찰이, 그러면 저는 강요미수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인데 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시기로 하고요. 오늘 이 재판에요 정진웅 부장검사가 직접 나왔다고 합니다. 이게 형사 단독 사건인데 단독 재판부 사건인데 거기에 이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가 직접 나타난 겁니다. 그래서 정진웅 부장검사는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은 이동재 전 기자가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. 근데 이 부분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동재 기자가 어떻게 핵심입니까? 엄밀하게 따져서 이 강요미수가 성립하려면 한동훈 검사장의 역할이 나와야 강요미수가 성립하는 거라니까요. 그런데 이동재 전 기자 혼자 그러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서 강요미수까지 됐다? 이렇게 이해할 수가 과연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강력한, 오늘 첫 재판부터 저는 어찌 보면 검찰이 벽에 부딪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난감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,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. 그래서 이 재판의 결론이 뭐 어떻게 날지 저도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검찰과 언론, 기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과연 그게 강요미수를 하고 또 취재원과의 관계도 강요미수가 가능한, 강요가 가능한 관계인가에 대해서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. 저희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이제 최근에 또 하나의 이거와 연관된 주제가 있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월 달에 페이스북 또는 국회에 가서 답변을 하는데 왜 이걸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라고 단정을 했었죠? 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그동안에 여러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.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. 여러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. 그렇죠? 그리고 이 사건을 검언유착 의혹 사건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거는요 권언유착 의혹이라는 시선이 있을 수 있고 검언유착이라는 시선이, 두 가지의 시선이 동시에 있을 수 있고요. 이거는 청주지검의 부장검사인 정희도 부장검사도 똑같은 얘기를 검찰 이프로스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거는 MBC와 검찰이 짜고 이 사건의 지모씨, 검찰, MBC 이런 데가 짜고 사실은 이동재 전 기자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어서 보도를 했을 가능성, 이렇게 되면 권언유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고요. 그렇지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초기부터 이 사건을 단정했듯이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의 이동재 전 기자가 짜고서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했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검언유착 의혹이 될 수도 있겠다. 이런 두 가지의 시선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시선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우냐 하는 것은 수사를 균형 있게 했어야 하는데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만 지금 수사를 하고 결국은 이게 거의 검언유착 의혹을 만들어내려다가 실패한 사건, 조작이다, 조작 미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. 그런데 어제
예결을 위해서 야당 의원이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. 이게 결국 실패한 수사 아니냐?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직 수사도 안 했다.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. 아직 수사도 안 했다. 그러면 여러 증거가 제시된 상황이라고 하는 6월 초에 국회 답변이나 페이스북 글은 뭐가 됩니까? 그러면 검언유착 의혹 수사는 도대체 여러 증거가 제시된 상태입니까? 아니면 아직 수사도 안 한 상태입니까? 뭐 제가 보건대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얘기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똑같은 본인이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단정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6월 초에는 여러 증거가 제시되고 있다고 하고 어제는 아직 수사도 안 했다고 하고 도대체 이거는 얼마나 편의적인 주장이냐.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국무위원으로 가지고 있다.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기자가, 법조 기자가 검찰을 상대로 해서 무엇인가를 취재해서 보도를 하면 마치 그 모든 것이 검언유착이다 하는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여권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. 유시민 노무현전의 이사장도 2월 달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KBS 법조팀과 수사팀 간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부분도 또 검언유착이라고 얘기를 해서 KBS 전 법조팀이 조국 전 장관을 뭐 고소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기본적으로요. 자, 법조팀 기자는 검찰과 어떤 식으로든 가까이 지내면서 거기에서 취재거리를 확보해서 기사를 쓰려고 하는 것이 기자의 본분입니다. 자, 그런데 검찰의 입장에서 본다면 검찰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.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기자한테 무슨 정보를 좀 얘기를 해줘서 그걸 자기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겠다. 그건 뭐 이른바 흘린다는 개념인데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. 그러나 흘리는 그런 개념하고 검언유착의 개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. 그리고 기자가 검찰을 상대로 무엇인가를 취재를 해서 보도한 것 이게 다 유착이다 얘기를 하면 그거는 언론의 취재 활동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.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렇게 되면 세상에 유착 아닌 취재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검언유착이라는 이 프레임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다. 그거는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이다.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건대 검언유착이라는 얘기는 함부로 쓸 일이 아니다. 그거는 유착의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야만 쓸 수 있는 얘기죠. 자, 지금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전혀 입증도 되지 않은 그리고 그 공모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사태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이 됐는데 제가 뭐 섣불리 그 결론을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그 재판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저는 뻔히 그 앞으로의 앞날의 그림이 그려집니다. 저는 이 사건이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첫 번째의 장면과 앞으로의 흐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